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이 기업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최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이 기업 아마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떤 기업인지 영상 끝까지 보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하고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직접 만든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모두 직접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이 기업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이번에 이슈가 있었죠. 바로 바이든 차남의 탈세입니다. 바이든 차남의 탈세 의혹 수사를 특검으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고요. 미국 법무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수사를 맡고 있던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탈세 혐의 2건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뭔가 가혹하게 좀 더 열심히 한번 수사를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지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특검으로 전환하면서까지 수사를 하느냐? 법무부의 특검 임명이 헌터 바이든 수사가 정치적 외풍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이 탈세 의혹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좀 봐주고 있다. 바이든이 이거 좀 빼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수사해봐. 라고 해서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좀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헌터 측 변호인은 유죄 인정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과의 합의는 최종 무효화됐고 수사가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 유죄다 무죄다 할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탈세 혐의입니다. 이 탈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어찌저찌 빼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이 일을 우리는 탈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탈세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출처를, 현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로 가는지 출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탈세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탈세를 하는데 사용한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출처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돈이 현금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록이 남는 것들로 돈이 옮겨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탈세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또는 가까운 어떻게 보면 1, 2년 이내에 기록이 무조건 남는 현금, 기록이 무조건 남는 화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탈세라는 게 완전히 불가능할 거다. 왜?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결국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누구든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무조건 기록이 남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CBDC가 뭔가요? 일단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 이 CB와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는 디지털 커런시를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CB, DC 해서 우리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전 또는 지폐로서 발행을 하는 이 돈들을 이제는 찍어내지 않고요. 이제는 아예 디지털로 발행을 해서 디지털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에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고요. 전자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현금이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냥 현찰로 빼서 동전이나 지폐로 주고받았을 때 알 수 없죠. 얘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 근데 이 전자화폐는 전자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갔고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탈세라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자적 형태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훔쳐가기가 쉽지 않죠. 지폐나 동전 들고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적 화폐는 우리가 들고 도망갈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익명성을 제한해 탈세가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이 지폐를 A라는 사람한테 줬다가 B라는 사람한테 줬다가 C라는 사람한테 주면은 C한테 돈 이거 어디서 났어? 몰라 주웠는데? 그럼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왜? 진짜 주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전자화폐는 A에서 B에서 C로 옮겨간 기록이 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탈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이 안 된다. 이 돈의 주인 나도 몰라. 근데 주었어. 할 수가 없다. 전자적으로 한번 기록을 따라가 보면 A한테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폐 발행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동전 100원, 뭐 50원 또는 뭐 1000원, 만원 이런 우리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짜로 그냥 땅을 파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이거 찍어내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만드는데 돈이 드는데 이거를 아예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폐도 아시겠지만 이게 오래되면은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럼 또 폐기를 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짜잘한 비용들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BD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니 뭐 맞습니까? 기대감이 진짜 큰가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CBDC의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BIS 전망 2030년까지 CBDC 채택 국가 24개국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 동안에 24개국은 CBDC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CBDC 언급 약 10년 만에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CBDC가 언급된 2013년도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막 성장할 때죠. 그 당시에 CBDC가 나왔을 때는 뭐 가당키나 하겠느냐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년이었어요. 근데 그 10년을 이겨내고 지금 와 보니까 이제는 CBDC가 진짜로 진행이 되겠다 또는 상용화하는 국가들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이내. 그래서 BIS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게 그냥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 86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CBDC 생각 있니? 없니? 할래? 안 할래?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CBDC 프로젝트에서 주된 동기는 금융에 대한 안정성과 안정성이라는 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국제 결제 효율성 향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 국제 결제 효율성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발도상국에서의 선진국과의 거래죠. 그래서 오히려 개발도상국이 더 CBDC 도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IS는 향후 10년 내
소매용 CBDC 채택 국가 15개국, 도매용 CBDC 채택 국가는 9개국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CBDC의 진심입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인도 최고 부자가 나도 진심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도 최고 부자 무케시 안바니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CBDC 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고요. 무케시 안바니 인도 최고 부자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 진출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만족시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통해 결제 인프라를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 간단하게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좀 더 깔끔한 금융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CBDC에 참여하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님이세요. 무케시 안바니가.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인도의 대형 다국적 기업으로 뭄바이에 본사를 둔 석유화학 중심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신데 뭐 얼마나 대단해. 회장 무케시 안바니는 인도 최고의 부자이며 세계 부자 순위 5위 안에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수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뭐 사실상 이재용 회장도 비빌 수가 없는 엄청난 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재용 회장님이 나 CBDC 할래 라고 얘기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정도로 강력한 언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CBDC를 이번에 진행한다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스위프트라든가 이 결제에 대한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CBDC로 넘어가려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13개 은행과 CBDC 시범 사업 출범을 진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은 루블화 기반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시범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루블 플랫폼의 기능을 검토하고 고객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 절차의 개선, 잠재적인 과정 조정 등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은행은 이번 CBDC 시범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 그러니까 2년 안에입니다. 이게 뭐 5년 뒤, 10년 뒤도 아니에요. 2년 안에 본격적인 디지털 루블화 발행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빠르게 이 디지털 화폐 CBDC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이 진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BDC 시범 사업은 러시아 주요 11개 도시 30개 소매점에서 디지털 루블화를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CBDC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끝나면 2년 안에 상용화 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CBDC가 되게 멀게만 느껴졌고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치 영화로 따지면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타임이 손목에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시간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죠. 하지만 숫자로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결국엔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현금이나 또는 이 화폐를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 화폐가 이동하고 그 화폐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CBDC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미국은요? 사실상 뭐 디지털 화폐나 또는 가상화폐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번에 미국의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만든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움직이는 이 상장 펀드인 거죠. 미국 법원에서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뭐다? 이거 반려된 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면 할 만한데 왜 이거 통과 안 시켰어? 재검토해라고 한 거죠. 미국 내 분위기도 지금 디지털 화폐나 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에 제동을 걸어온 미 금융당국을 향해 법원이 자의적 판단이다.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원회는 그러니까 SEC죠. SEC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분명 상품과 비슷한데 왜 뭐가 틀리다고 하는 거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내가 하겠다, 이거를 상장시키겠다 제출한 회사입니다.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SEC는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거를 반려를 놨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부당한 거 맞아. 재검토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CBDC에 꽤나 진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BDC 논의 속도 한국은행, 시중은행과 하반기 사용성 테스트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 아니라 사용성, 진짜 이게 사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확인하는 테스트죠.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함께 중앙은행 CBDC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한은은 하반기 제안 요청서를 발행을 하고 정식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와 일부 사업 모델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 사용성 테스트에서는 시중은행과 사업 모델을 실증함으로써 CBDC 사업 모델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 아닙니다. 사용성 테스트예요. 진짜 사용에 할 때 문제가 있냐 없냐, 해볼 만하냐 해보지 않느냐, 또는 괜찮냐 안 괜찮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CBDC가 결제, 송금 및 지불에 사용되는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한국은행이 CBDC 사용성 테스트 하는 게 진심이라고 확인할 수 있나요? 근데 진심이다. 왜 진심이냐? 한국은행은 CBDC에 대해서 9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국은행은 CBDC 금융기관 연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9월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죠.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왜 CBDC가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 인프라 구축, 개방형 공공화폐 시스템을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경제 내 신뢰를 지닌 보편적 지급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역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국내외에도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CBDC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 및 개발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기인합니다. 근데 보면은 싱가포르, 중국, 스위스 상당히 이제 금융 쪽에서도 좀 어둠의 돈을 많이 다루는 이 국가들이 지금 많이 좀 CBDC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많은 국가들이 CBDC 도입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CBDC에 좀 진심이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월 이 인프라 구축 기대감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CBDC 좀 이슈가 없었다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한네트라는 기업이고요. 미국이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아까 얘기했죠.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개발에 맞춰 정기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 수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네트는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화폐 기업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어,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고요. 왜냐면은 CBDC가 들어오면은 현금 자동 지급기든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수혜를 입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KCT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CBDC 관련된 수혜주였고요. 금융 단말기 당연히 똑같이 바뀌겠죠. CBDC에 따라. 그래서 수혜주다 보시면 되고요. 주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항상 저점을 깨고 나면은 반등하고 저점을 깨고 나면은 반등하고 저점을 깨고 나면은 좀 반등하는 이제 흐름이 오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한네트가 항상 저점을 깨고 나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점을 깼죠. 깬 지 얼마 안 됐고요. 반등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평균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뭐 한 30%, 저점 대비해서 뭐 한 40% 올라가는데 지금 아직 뭐 많이 안 올라갔죠. 전 15% 올라가 봤자 얼마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나 상승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KCT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아직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화폐기업 관련, CBDC 관련주, 한네트, KCT 관심 가져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그 다음에 로봇, 저희가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저희가 자료집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도 총정리해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1일, 30일, 29일, 28일, 25일, 2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있었네.
그럼 자율주행이 왜 올라갔는지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